안녕하세요. 원탑 그룹의 럭셔리 퀸 강소정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인체에 매우 중요한 물과 전해질 그리고 이와 관련된 리브굿의 제품인 수화증폭기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왜 안 움직이지? 자, 보시면은요, 우리 몸의 약 60에서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물은 연령별로 체내 평균 수분량이 다릅니다. 밑에 표처럼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생아 때는 80%의 많은 수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청소년이 되면서 70%, 그 다음에 성인 남자가 되면서 평균 65%, 그리고 성인 여자가 되면 60%, 그 다음에 노인이 되면 50%로 수분의 양이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줄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수분은 점점 나이가 들며 줄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체액이라고 해서 이 체액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이 물을 말하는데요. 60%로 이제 성인 여자 기준으로 제가 잡아보고 요거를 체액에는 뭐가 있는지 표로 지금 한번 해봤는데요. 체액에는 60% 기준으로 했을 때 세포 외액이 3분의 1, 그러니까 60% 중에 20%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세포 내액에는 3분의 2가량, 40%가량이 세포 내액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액은 전해질, 그러니까 전해질은 무기질이죠. 우리 미네랄, 그거하고 수분하고 같이 합쳐져 있는 게 체액입니다. 그리고 체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체 안에 들어있는 수분인데요. 체액은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 영양소의 산소를 운반하며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몸속에 있는 그러니까 그 몸속에 있는 모든 체액에는 전해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땀이나 코피 요런 거 이렇게 가끔 흘렸을 때 짭짤한 맛이 나잖아요. 이 전해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만요. 전해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변이나 이런 거에도 전해질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봤을 때 밑에서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체액에는 수분과 전해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액에는 전해질과 요것처럼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전해질과 수분같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해질이 녹아서 이제 섞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인데요. 우리 인간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60%에서 70%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물. 이것은 생명 유지의 3대 요소 중 하나입니다. 3대 요소 중에는 햇빛, 공기, 물이 있는데 이 중에 물이 생명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3대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루 수분 섭취량이 우리 물 많이 안 드시죠? 저도 사실 물을 많이 안 먹었어요. 지금 수화 증폭기를 먹으면서 그래도 아침에 한 600ml 정도의 제가 이제 하나를 타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수화 증폭기를 먹으면서 제가 물을 조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 저는 시작을 수화증폭기로 합니다.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하루 원래는 물이 필요량은 섭취해야 되는 권장량이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마셔야 된다고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마실까요? 원래는 WHO 공고로는 2리터 정도의 물을 하루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에는요, 일일 섭취량이 1리터 정도. 그리고 여자들은 더 많이 안 먹죠, 사실은. 물이나 무슨 차,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거는 이제 물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걸 먹으면서 그게 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 빼고 그냥 일일 섭취량이 물을 드시고 있는 게 860ml 정도밖에 안 드신다고요, 사실. 근데 저도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수화전복기를 먹기 전에는 더 안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부족하게 먹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성인 한 사람이 하루 평균 음식으로 섭취하는 수분량이 한 1리터 정도 되고요. 배출하는 수분량은 약 2.4리터 정도로 통계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먹는 것보다 지금 빠져나가는 수분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에 2리터를 먹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이, 많이 안 드시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하루에는 거의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충분히 마셔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인데요. 기상 후에 따뜻한 물 한 잔, 그 음양탕이라고 하죠. 이거는 다른 뭐 이제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드셨던 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음양탕이라고. 요거는 끓는 물을 컵에 그 절반 정도 부어가지고 그 뜨거운 물을 넣고요. 그 절반에 남아있는 절반에 2분의 1가량을 또 차가운 물을 넣어가지고 마시는 물을 음양탕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은 반드시 그 따뜻한 물 먼저 넣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은 위로 상승하려는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하강하려는 음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에너지가 섞이면서 강력한 에너지 순환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음양탕을 생명의 에너지를 품은 살아있는 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효능은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옛날부터 좀 검증된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화증볶이를 드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자는 동안 이 기상 후 따뜻한 물 한 잔은 자는 동안 소비된 인체 내 수분 공급을 해주고 잠자고 있던 세포를 깨워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식전 30분 전 물 한 잔. 요거는 소화액의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하고요. 식사량을 조절하게 되어 다이어트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시로 자주 소량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은 몸에 들어와서요.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해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왜 우리 한 번에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또 많이 가잖아요. 이게 전해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내보내게 되는 거라 한 번에 많이보다는 자주 수시로 소량씩 마시는 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 물 한 잔, 수면 중 수분 보충을 통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수면 전에 근육을 이완시켜 편안한 수변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기 전 물 한 잔이. 근데 이제 자기 전에 물을 조금 마시는 걸 조심해 주셔야 하는 분들이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맹물보다는 적당량의 그 용융 소금을 넣어서 마시면 불편함을 다수 덜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소. 이렇게 이제 물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마셔줘야 하는 게 좋은데요. 목이 마르다라는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이미 몸속 세포는 물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마셔줘야 되는 게 굉장히 습관적으로 이제 마셔주는 게 굉장히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물이 모자라게 되면 적은 양부터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수분 손실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수분 손실은 1%가 우리 이제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이 1% 부족할 때 갈증을 느끼고, 2%일 때는 심한 갈증을 느끼고, 불쾌감, 중압감, 식욕 상실, 그 다음에 3, 4%일 때는 운동 능력 감소, 소변량 감소, 입이 마름, 구토감, 무력감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5, 6% 부족 시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상실을 하고 맥박 증가, 호흡 증가, 정신 집중 장애가 된다고 해요. 장애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제 8%더 심해지면 현기증, 혼동,
그리고 10% 정도 되면 근육경련이 일어나고 11% 시에는 열사병, 혼수 상태까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12% 때는요, 사망을 초래한다고 해요. 그래서 물이 이 정도 60%에서 70%를 차지하는데 12% 정도 모자란다고 사망을 초래하나라고 생각을 제가 했는데 이걸 보고 15%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모자라면 사망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수분을 드셔줘야 될 것 같아요. 갈증을 느끼기 전 미리미리 물 보충을 했을 때 그리고 건강한 대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전해질, 우리 전해질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지요. 그리고 우리가 수화증폭기를 우리 리브굿의 수화증폭기를 이제 마시면서 이제 전해질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전해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액의 구성 중에 하나예요. 그 수분과 전해질로 체액이 이루어졌는데 이 전해질은 물에 녹았을 때 이온을 포함하여 전기가 흐르는 물질입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소금,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요. 소금인데요. 소금은 화학식이 NaCl이라는 화학식을 갖고 있어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거든요. 근데 물에 녹았을 때 Na, 나트륨, 이게 플러스 이온을 띠고 Cl, 염소가 마이너스 이온을 띠게 됩니다. 두 가지 이온으로 나누어지고, 이제 전기가 흐르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체액 안에 들어있고, 이제 이 전해질은 체액 안에 들어있고, 전해질의 대부분은 미네랄, 아까 무기질, 미네랄이다. 그리고 신경과 근육 기능에 필수적인 것이 전해질입니다. 체액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미네랄에는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요오드, 철분, 염소, 인, 황 등등이 있습니다. 이 전해질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써놨는데요. 이 전해질은요, 첫 번째로 수분의 균형을 유지를 합니다. 수분이 너무 많으면 소변으로 배출해주고, 반대로 수분이 모자라면 재흡수해서 소변의 양을 줄여가지고요, 일정하게 이제 수분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2번, 3번에는 영양분을 세포 안으로 이동, 노폐물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옆에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넣어봤는데, 세포에 이제 물이 얼마나 들어있고, 이제 그 혈액에도 뭐 5리터 정도가 들어있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간질액이라고 하는 것에는 12리터 정도가 물이 존재한다고 해요. 얘네들도 이제 전해질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양분을,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영양분이 혈관을 통해서 이제 세포까지 가야 되는데 저 간질액이라는 물존이 있어요. 근데 이 물존이 충분해야지만 이 혈관에서 이 세포로 이 물존을 통과해서 영양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포에서 대사 활동을 하고 에너지를 태워서 이 마지막에 남는 찌꺼기가 이제 노폐물인데요. 이 노폐물도 이 물존을 통과해서 림프관이라는 곳으로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물존이 충분하지 않고 메말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에서 이 세포로 이제 영양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질 못해요. 제대로. 그리고 세포에서 다 쓰고 남은 이 노폐물이 이 물존을 통과해야 되는데 나와서 이제 밖에 다 쏟아져 나와 있겠죠. 이 물존이 충분하지 않으면 림프관으로 가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전해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인체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우리 체온은 몇 도죠? 36.5도입니다. 이걸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고요. 산과 알칼리를 일정하게 조절해서 우리 혈액이 pH 7.4를 유지하게도 해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친구하고 전화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세포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전화를 이용해서 의사소통 정보를 주고받는 것처럼 세포도
전해질을 이용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근육의 이완과 수축. 칼슘은 근육의 수축을 해주고요. 마그네슘, 우리 근육의 이완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그네슘을 저녁에 먹죠. 근육을 이완을 해주니까 편안해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뇌와 심장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해질은 대부분 대사 과정을 조절하는 일을 하는데요. 인체 내의 전해질은 서로 균형을 맞춰야만 서로 비로소 이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한 가지 전해질 수준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전해질 불균형이 오게 되는데요. 그에 따른 증상들도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해질 불균형의 증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현기증, 불규칙한 심장 박동, 구토, 호흡곤란이 옵니다. 특히 전해질 균형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체액 안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몸 전체에서 가장 못하네요. 가장 많은 전해질은 칼슘입니다. 요거는 뼈에 거의 대부분 존재를 하고요. 체액 안에 가장 많은 비율을 체액에서예요. 체액 안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나트륨과 칼륨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칼륨은 세포 안에 가장 많고 나트륨은 세포 밖에 가장 많습니다. 둘은 항상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인체의 모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사작용이 나트륨과 칼륨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나트륨과 칼륨의 배출을 조절해서 균형을 맞추는 우리 몸의 기관은 신장입니다. 신장에서 나트륨이 많으면 나트륨을 배출하고 칼륨이 많으면 칼륨을 배출하는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전해질 중 나트륨과 칼륨은 이렇게 얘네들은 짝꿍처럼 이렇게 일을 함께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은 짝꿍. 앞에서 전해질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전해질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아까 했었기 때문에요. 전해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나트륨과 칼륨의 역할이라 앞에서 한 내용이랑 조금 겹쳐서 하는 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인체의 수분 조절, 그 다음에 산과 알칼리 균형, 그 다음에 신장의 배설작용, 정상 혈압 유지, 그리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규칙적인 심장 박동, 그리고 삼투압을 유지해서 전해질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나트륨과 칼륨이 짝꿍처럼 붙어서 하는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의 원인인데요. 이 위에서 보면 우리 몸속에 전해질이 부족하다. 이거는 염분 부족하고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이 전해질 불균형의 가장 흔한 원인은요. 체내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탈수, 그리고 반대로 몸에 너무 많은 수분이 있어서 불균형이 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해질 불균형은 나트륨과 칼륨의 불균형이라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분이 너무 많을 때, 그리고 수분이 부족할 때, 이거는 나트륨과 칼륨이 이제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칼륨은 체내에서, 그리고 특히 칼륨은 체내에서 저장되지 않고 매일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보충이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전해질이 부족하다. 요거는 염분 부족이라고 했잖아요. 더운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여기 이 아저씨 보이시죠? 그림처럼 심한 운동을 해서 땀으로 수분하고 전해질이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는 전해질 부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맹물보다는 소금물, 그러니까 즉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는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우리 보면은 경기를 하는 도중이나 이제 끝나고 나서 마시는 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대부분 이온 음료인데요.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온 음료, 이제 우리 시중에서 팔고 있는 이온 음료예요. 근데 사실은 이걸 마시면 수분 섭취가 빨리 되기 때문에 운동 선수들이 이 운동 경기나 경기 중이나 이제 나중에 이걸 마시게 됩니다. 근데 시중에 이게 판매되는 이 이온 음료는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사실 포카리 스웨트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은 급할 때는 먹긴 하지만 얘도 너무 많은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리브굿에 우리 건강하고 안전한 전해질이 있잖아요. 수화중 뽑기 요거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화중 뽑기에는 이 설탕이 아닌 스테비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단맛을 내고 있는 우리 전해질 음료입니다. 참, 요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 소금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소금물을 많이 드시는데 아침에 저도 한동안 소금물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이게 좋다고 해서. 근데 이런 분들이나 음식을 좀 짜게 드시는 분들은 이게 반드시 칼륨을 함께 보충해 주셔야 된다고 해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저도 소금물만 사실은 먹었었거든요. 근데 소금 속의 나트륨은 세포 밖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칼륨은 세포 밖에서 일을 하며 서로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인데요. 소금물만 드시면 칼륨은 없으니까 균형이 맞지 않겠죠. 그래서 소금물을 좀 많이 드시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심장이 덜컥거리고 부정맥 증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부족으로 나타나는 눈떨림 그리고 다리에 쥐가 나는 그런 증상이 계속 된 분이 있으시대요. 근데 이분이 이 마그네슘 부족으로 나타나는 이 눈떨림이나 다리에 쥐가 나는 이런 증상이 있으셨는데 이분은 마그네슘을 드시고 계시던 분이었대요. 그런데 이런 그러면 이제 마그네슘이 원인이 아니겠죠. 이런 증상이 이렇게 계속 된다면 나트륨과 칼륨의 불균형으로 인한 이게 증상이라고 합니다. 칼륨을 복용했던 이분이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소금물을 혹시나 드시거나 짜게 드시는 분들은 음식을 꼭 칼륨을 같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전해질 불균형의 원인에서 이 탈수가 있는데요. 탈수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음식, 이제 마시는 것이 있는데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술, 카페인 음료, 탄산음료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술은 사실 좀 과음을 하거나 하면 술을 많이 먹은 날, 저녁이나 다음 날까지도 사실은 물을 많이 찾게 돼요. 그죠? 단 거, 그리고 그 물, 요런 것들을 많이 찾게 됩니다. 수분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이제 탈수가 오는 거죠. 그리고 카페인 음료, 커피나 녹차, 이뇨작용으로 체액이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산음료,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체내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커피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제가 이제 일남 사녀 중에 이제 둘째고, 저희 이제 셋째 동생이 커피를 엄청 즐겨 마셔요. 커피를 하루에 한두 잔씩은 꼭 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도 빈속에 꼭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보면은 딸이 넷인데 그 중에 제가 그 원인을 몰랐는데 피부 상태를 보면 그 둘째 동생이 아니 셋째 동생이 가장 얼굴에 수분기가 없어요. 그리고 약간 푸석거리는 느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카페인 이 커피의 원인인 것 같아요. 물론 성격도 조금 건조합니다만 그래서 이 원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이걸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액은 물과 전해질로 이루어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 부족할 때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그리고 손발이 차갑다든지 깊은 잠을 못 잔다든지 아니면 몸이 건조하고 가렵다든지 발바닥이 갈라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빠진다 생리통이 심하다 눈이 뻑뻑하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 여기저기 염증이 잘 생긴다 짜증이 나고 화가 잘 난다 이런 분들은 다른 몸에 다른 뭐 아픈 곳이 없다면
체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랑 전해질을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체액을 채우면 우리 몸이요 스스로 균형을 찾게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분과 이제 전해질을 잘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수화증폭기. 앞에서 물과 전해질을 이야기한 이유가 사실은 우리 리브굿의 수화증폭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하고 전해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홈페이지 상에 이 수화증폭기를 보면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순수하고 효과적인 전해질 혼합물인 수화증폭기로 수분 공급을 강화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리브굿의 모든 제품은 가장 깨끗하고 순수하고 효과적인 제품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수화증폭기는요, 빠른 재수화, 그 다음에 성능 극대화, 제로 설탕 전해질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고 스테비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공 성분이 없습니다. 이 스테비아는요, 2008년 FDA가 스테비아를 천연 감미료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탕 단맛이 몇 배나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200에서 300배 단맛을 낸다고 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하거나 아니면 당뇨 환자들에게 좋겠지요, 오히려. 효능은 설탕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칼로리, 단맛은 200에서 300배가 높은데 이 칼로리는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독작용으로 변비를 해소를 하고요. 항산화 작용, 그 다음에 숙취 방지 효과를 하고 기미와 주름 제거 효과도 있다고 해요. 이 스테비아가. 그리고 피로회복 효과, 대사증후군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들어있는 것들이 되게 간단한데요. 첫 번째 아세로라, 요거는 굉장히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해요. 하루에 3알 정도만 먹으면 비타민C 기준치 충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비타민 농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에 32배 가량의 비타민 C 농도가 높고요. 레몬에 10배에서 30배 가량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까 여기 마그네슘도 들어있고요. 식염, 이거는 염화나트륨이에요. 염화나트륨과 염화칼슘이 밑에 들어가 있죠. 얘네는 짝꿍처럼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리브굿에 우리 수화증폭기에는 똑똑하게도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아세로라 주스 분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전해질이 하는 일이 있는데요. 요거는 눈으로만 읽어봐 주세요. 저희 아까 또 전해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질이 하는 일이 돼 있고요. 제가 이거 보면은 여기 안에 이제 성분에 없는데 우리 옆에 보시면 수화증폭기 뭐라고 하죠? 패키지? 여기 보면은 레몬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레몬 맛이 나는데 왜 이게는 안 들어가 있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레몬, 이거는 천연 레모네이드라고 이제 보니까 이제 직역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유기농 레몬 주스 파우더인데요. 이 레몬도 굉장히 좋죠, 사실은.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과일이고, 요즘에 레몬 그 즙 나와 있어가지고 그 효능이 엄청 좋다고 해서 사실 홈쇼핑에서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이 레몬은 비타민 B군 함유, B1, B2, B3, B6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고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레몬의 효능에는요, 뇌졸중 위험을 낮추고 암세포 억제, 그 다음에 괴혈병 예방, 피부 건강, 이게 피부도 되게 맑게 해주죠. 그리고 천식, 그 다음에 철분 흡수 도움, 면역 기능 높임, 그 다음에 독소 배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레몬 하면 상큼한 향 때문에 기분 개선도 또 해주고요. 신장결석 예방도 해주고 소화작용 촉진을 해주는 이런 효능들이 굉장히 많은
레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리브굿에 레몬 파우더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홈페이지 상을 제가 봤더니요. 전해질은 체내 수분의 양을 균형 잡기 때문이다. 전해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체는 실제로 수분을 제거하여 적절한 균형을 맞춥니다. 그래서 물만으로는 신체의 수분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 전해질은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건강에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브굿에 우리 이제 전해질 이게 출시된 가장 큰 이유가 통신을 해주는 전해질이 균형을 맞춰서 세포들 사이의 통신을 잘 해서 각자의 역할을 할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몸의 기본인 이 전해질과 물, 수화중 뽑기로 수분과 이제 하루 종일 수분 촉촉 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